트라이스테이트 지역의 목요일 새벽 4시부터 오전 11시까지 눈폭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내 불법 체류자 체포 및 추방 작전을 확대하기 위해 일부 경찰관이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요원 대행으로 활동합니다. 불체자 관타나모 기지 수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뉴욕시장이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11억 달러의 예산이 당장 필요하다며 뉴욕주 정부의 즉각적인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목요일 새벽부터 다음 주 초까지 3중 겨울 폭풍이 예보됨에 따라 국립기상청이 뉴욕시를 포함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겨울 폭풍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목요일 이른 새벽부터 출퇴근 시간까지 뉴욕시 일원에는 약 2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6일 새벽 4시부터 오전 11시까지 겨울 폭풍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오후부터 진눈깨비와 비가 내리면서 퇴근길이 빙판길 될 위험이 크다며 기상청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눈과 비를 동반한 겨울 폭풍이 예보됐습니다. 또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도 눈폭풍이 예보됐습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내 불법 체류자 체포 및 추방 작전을 확대하기 위해 일부 경찰관이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요원 대행으로 활동합니다. 브루스 블레이크맨 나소 카운티 청장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10명의 나소 카운티 경찰관들이 아이스 요원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소 카운티 경찰청은 아이스가 체포한 불체자를 카운티 감옥에 수용할 수 있고 체포된 자가 전과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교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나소 카운티 경찰국장은 아이스 대행 경찰관들은 누구에게나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만약 합법적인 신분이 없으면 체포할 권한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테러범을 수용하는 쿠바 관타나모 기지에 불법 체류자 3만 명을 수용할 것이라고 발표한 지 불과 엿새 만에 불체자 관타나모 기지 수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4일 텍사스주 포트블리스 공군 기지에서 공군 수송기가 약 12명 이상의 불법 체류자를 쿠바 관타나모 해군 기지로 압송, 수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불체자들은 다리와 팔에 각각 수갑 등을 차고 걷기조차 힘든 모습이었으며 각각 2명의 군인들에 이끌려 수송기에 올랐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최소 2대의 수송기가 불법 이민자를 관타나모 기지로 압송했으며 앞으로 더 이상 미국이 전 세계 국가가 범죄자를 벌이는 곳이 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최대 규모인 1,500만 명에서 2천만 명 추방 계획을 완수하기로 결심했으며 군대를 투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토안보부도 불체자를 태운 공군 수송기가 쿠바 관타나모 기지에 착륙했다며 사진을 공개하고 이민세관 단속국이 수용소 운영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쿠바 관타나모 기지를 불법 체류자 수용시설로 활용할 것이라며 3만 명 수용을 준비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불과 엿새 만에 테러범 수용소의 불체자 수감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 뒤 해병대 200명이 배치됐으며 추가로 며칠 내로 약 500명이 더 투입될 계획입니다. 뉴욕시장이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11억 달러의 예산이 당장 필요하다며 뉴욕주 정부의 즉각적인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4일 뉴욕주의회에 출석해 시정부가 12주 내로 11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면 엄청난 적자를 직면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11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했지만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포컬 주지사가 제안한 2026년 회계연도 주 예산안에는 난민 관련 추가 예산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시정부는 뉴욕시에서 거주 중인 약 4만 6천여 명의 난민들의 식비와 쉘터 등을 위해 11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주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시정부는 자체적으로 예산 삭감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정부는 그동안 뉴욕시의 난민 위기 해결을 위한 예산의 3분의 1을 지원해왔으나 포컬 주지사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아담스 시장이 뉴욕시에 도착하는 난민이 줄고 있음에도 난민 지원 예산이 불고 있어 주와 시정부 공무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독립예산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난민 유입 인구가 줄고 있는데 난민 지원 비용을 지속적으로 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맨하탄 유명 관광 명소 중 하나인 록펠러 센터 M전철에서 대낮에 칼부림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4일 오후 2시경 맨하탄 록펠러 센터역에서 20대 남성 승객 간의 사소한 시비가 칼부림으로 번졌다고 밝혔습니다. M전철에 탑승했던 20대 남성이 우연히 다른 남성 승객과 부딪혔는데 이에 분노한 남성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그의 오른쪽 복부를 찔렀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브롱스 거주 23세 쇠마르 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쇼는 절도 및 폭행으로 최근 5년 이상 감옥살이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습니다.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뉴욕시경은 5일 지난달 31일 퀸즈 아스토리아 스타인웨이 스트리트역에서 발생한 칼부림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45분경 알전철 스타인웨이 스트리트역 플랫폼에서 두 남성 간의 말다툼이 시작됐다가 용의자가 뾰족한 흉기를 꺼내 피해 남성의 다리와 신체를 찔렀습니다. 경찰은 5일 용의자 신상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연방법원이 변호사 면허를 박탈당하고도 변호사 행세를 하며 뉴욕 한인 커뮤니티에 300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끼친 한인 변호사에게 징역 54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뉴욕 동부연방법원은 4일 오전 10시 지난 2019년 8월 뉴욕주 변호사 면허가 정지됐고 2020년 3월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11월까지 플러싱 일대에서 변호사 행세를 하며 고객들의 부동산 계약금과 에스크로 계좌 공탁금 등 300만 달러 상당을 가로챈 이모 변호사에게 징역 54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모 변호사는 송금 사기 한 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고 만기 복역 뒤 출소한 이후 2년간의 보호관찰 및 추징금 약 330만 달러가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뉴욕 동부연방법원은 당초 어제 오전 10시 판결 때는 이 씨에게 징역 6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가 오후 들어 갑자기 케이스를 재오픈하고 재선고를 한다며 형량을 54개월로 바꾸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가 형량을 선고한 뒤 불과 몇 시간 만에 다시 케이스를 오픈, 형량을 줄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현행법상 1심 판결 뒤 항소에 의하지 않고는 재선고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재판부가 수학계산 오류 등 사무적 실수가 있을 경우에만 판결 선고 뒤 14일 내에 자율적으로 이를 수정할 수 있어 과연 어떤 이유에서 재선고를 했는지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연방검찰은 지난달 31일 이 씨의 범죄가 양형 가이드라인상 최소 78개월에서 98개월에 해당하는 레벨 28점이지만 도박 중독, 유죄 인정 등을 감안 6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씨 측은 지난달 28일 도박 중독으로 인해 범죄에 이르게 됐으므로 정상 참작해달라며 재활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연방오정국이 중국 및 홍콩에서 들어오는 우편물과 소포 배송 수령을 중단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우정국은 5일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우편물과 소포를 계속 수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정국 대변인은 USPS와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새로운 중국 관세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 메커니즘을 구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소포 배송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정국은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중국과 홍콩발 소포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면세 혜택을 제공하던 800달러 이하의 수입품을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하루에 400만 개의 가치가 낮은 소포를 받고 있는데 이는 세관의 검사를 거의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속보들이 펜타닐과 같은 마약을 미국으로 유입시키는 통로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테무어 슈이는 미국으로 매일 배송되는 속보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세관 및 국경보호국에 따르면 2015년에는 미국으로 배송된 속보 중 면세 혜택을 받는 건수가 약 1억 3,900만 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까지 그 수가 600%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13억 6천만 건에 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캐나다 등에 대한 소유 욕망을 드러낸 데 이어 어제 가자지구를 미국이 관리하겠다고 주장, 한국의 비무장지대 평화시 조성과 유사한 구상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취임 뒤 사실상 첫 손님으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 정상회담을 한 뒤 미국이 가자지구를 넘겨받아 평화지대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가자지구를 소유할 것이며 현장의 모든 위험한 불발탄과 무기를 해제하고 파괴된 건물을 철거, 신축하고 주민들에게 일자리와 주택을 무한정으로 공급, 경제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도 공개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은 흡사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를 평화시로 조성하자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일기 집권 때 미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 가자지구 평화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고 그린란드를 인수하고 파나마 운하 관리권을 되찾아오겠다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장남 트럼프 주니어를 그린란드에 보냈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파나마에 보내는 등 자신의 구상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등 군사 개입을 하지 않고도 미국이 가진 경제력과 외교력을 활용, 미국의 영토를 넓히겠다는 것으로 다른 국가로부터 확장주의, 패권주의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해외 영토 확장을 꾀할 경우 해당국 등으로부터 9.11 테러에 버금가는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CIA 모든 직원에게 명예퇴직을 제안, 정보기관도 자신의 측근 및 지지자로 채우려는 대대적인 물갈이에 돌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CIA가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축소 방침에 맞춰 모든 직원에게 퇴직할 경우 8개월간의 급여와 추가 혜택을 지급하는 등 명예퇴직자 모집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CIA 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명예퇴직 제안은 조직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미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도 당분간 채용을 동결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신임 국장에 임명된 존 래클리프는 합격자들의 자질이 CIA의 새로운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함께 일할 수 없다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및 신임 CIA 국장의 이 같은 방침은 모든 직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한다면 조직을 떠나서 다른 일을 찾으라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CIA 내부에서는 이 같은 명예퇴직 제안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조기 퇴직하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CIA 명예퇴직을 발표한 것은 CIA 조직 내에도 자신에 대한 뿌리 깊은 반대가 있다고 보고 이들을 솎아낸 뒤 오로지 자신을 위해 충성하는 조직으로 만들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재택근무만 원한다면 사표를 내라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연방 공무원 2만 명 이상이 스스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정부 인사관리처는 지난주 연방 공무원들에게 오는 9월 30일까지 급여와 의료보험 등 각종 혜택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2만 명 정도의 연방 공무원이 8개월치의 급여 등을 받는 조건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자발적으로 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전체 연방 공무원의 약 1%에 달하지만 이는 백악관의 구조조정 목표치인 최소 5%, 최대 1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입니다. 인사관리처는 자발적 명예퇴직 접수 시한을 내일로 못 박았기 때문에 신청자는 다소 더 늘어날 수 있으며 접수 시한이 끝나면 강제적인 해고 대상 선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으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에게 정보효율부라는 부서를 맡겼습니다. 특히 머스크는 이달부터 연방정부 전 공무원의 임금 현황 등을 들여다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접근권까지 획득, 본격적인 슬림화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연방 공무원들은 법으로 신분과 고용이 보장돼 있다. 만약 구조 조정을 하려면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이 같은 반발은 찻잔 속의 돌풍으로 끝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기업의 구인 규모가 예상을 밑도는 등 노동시장이 다소 침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구인 건수는 760만 건으로 지난해 11월보다 55만 5천 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이는 지난해 9월 737만 건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이며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800만 건에 크게 못 미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업들의 구인 규모가 감소한 것은 구직자들이 이전보다 직장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구인 건수는 지난해 9월 3년 8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하며 노동시장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았고 3개월 만에 다시 그 같은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연준은 이 같은 노동시장 악화 우려를 근거로 지난해 9월 이른바 B컷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했으나 지난해 10월과 11월 구인 건수가 다시 증가하자 금리 인하 폭을 0.25%포인트로 줄였고 올해 들어서는 금리를 동결, 지켜보자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미국의 구인 건수는 팬데믹 이후 노동시장의 초과 수요를 반영, 2022년 3월 1200만 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감소, 700만 건 수준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노동시장 움직임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연준의 금리 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노동시장이 다소 위축됨에 따라 이 같은 지표가 계속될 경우 경기 진작을 위해 다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뱅크 오브 오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12개월 정기 예금 상품, 가까운 뱅크 오브 오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오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4일 발표된 뉴욕시경 1월 범죄 통계에 따르면 NYPD가 집계한 주요 7가지 범죄는 올해 1월 총 8,433건 발생해 지난해 1월 1,133건 대비 1,700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스웨덴의 성인 교육시설에서 대낮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최소 11명이 사망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 단독 범행인 것으로 보고 동기를 수사 중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는 폐암 환자 중 비흡연자의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기오염이 주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할리우드 대형 연예기획사인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어 퇴임 후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의 맥주 판매량은 2023년에 비해 1.4% 감소한 83억 리터로 이는 1993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이탈리아 슈퍼카 브랜드 페라리의 베네디토 비냐 최고 경영자는 오는 10월 9일 올해 출시할 예정인 총 6개의 신차 모델 중 첫 전기차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소비자연맹 발표에 따르면 올해 발렌타인데이 예상 평균 소비액은 189달러로 작년보다 3달러 더 늘어난 금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가 3달 내에 롱아일랜드 3지점, 브루클린 2지점을 비롯한 총 66곳을 폐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0도, 최저 기온은 3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분, 해지는 시간은 5시 19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2월 5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